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고 어떤 사람은 지킬까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정체는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범죄 억제라는 힘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뭐가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다른 게 작용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몽주의 이전의 사법 시스템은 정말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자백을 받겠다고 고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판결은 그냥 판사 마음대로였죠. 그런데 바로 이 비합리적인 시스템에 아주 강력한 의문을 던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체사레 베카리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공포와 비이성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방식이고요. 반면에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법도 당연히 이런 이성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때 머릿속에서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과 들켜서 처벌받을 때의 고통,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만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모든 범죄는 결국 하나의 계산 결과물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회는 이 계산하는 범죄자의 계산기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베카리아는 바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범죄의 비용, 다시 말해 처벌의 고통을 잘 설계해서 범죄가 남는 장사가 아니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세 가지 열쇠를 제시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입니다. 하나씩 보면 처벌은 당연히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겠죠. 이게 엄격성이고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게 확실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은 범죄가 일어난 직후에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신속성이죠. 근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셋 중에서 확실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처벌이 강해도 어차피 안 걸릴 텐데 라고 생각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잡힌다는 그 믿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바로 신속성이 왜 중요한지를 딱 보여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뜨거운 걸 만지면 바로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떼잖아요. 범죄와 처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순간에 처벌이 따라오면 우리 뇌는 이 행동, 이퀄 고통이라는 공식을 아주 강력하게 학습하게 되는 거죠. 행동과 결과가 착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억제는 대체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여기서 베카리아 이론의 또 다른 똑똑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억제 효과는 사실 동시에 두 그룹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타겟은 바로 개별 범죄자입니다. 이걸 개별 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의 쓴맛을 보고 다신 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바로 우리 같은 일반 대중입니다. 이걸 일반 억제라고 해요.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벌 받는구나. 이걸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미리 겁을 먹게 만드는 효과.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전주의 억제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말이죠. 현실 세계가 과연 이렇게 깔끔한 공식대로만 움직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 우리는 정말 완벽한 손익 계산기일까? 이게 바로 현대 억제 이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정말로 그렇게 냉철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까요? 갑자기 욱하는 분노, 참을 수 없는 충동,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 이런 감정들은 그 계산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러니까요, 현대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건 법전에 몇년형이라고 쓰여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위험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즉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징역 1년은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관심의 초점이 객관적인 법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 이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를 범죄로부터 멈추게 하는 진짜 처벌은 법정에서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바로 비공식적 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법적인 처벌 말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불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 회사에서 잘리는 것 같은 것들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처벌들이 사실은 감옥에 가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경찰에 체포되는 걸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단순히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보다도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따라올 그 모든 비공식적 처벌들을 훨씬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실명시키고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직장을 잃고 평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의 완전한 파괴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흐름이 한눈에 쫙 들어오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고전주의 이론은 범죄라는 행위 자체와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 처벌에 초점을 맞췄어요. 반면에 현대 이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비공식적 제재까지 아우르는 훨씬 더 넓은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범죄를 예방하는 건 단순히 법을 더 무섭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바로 그 마음 자체가 범죄를 막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법전에 빼곡히 적힌 처벌 조항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따뜻한 관계와 가치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